안녕하세요. 무릎학교에서 사회를 맡은 염명훈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언제 이렇게 밝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첫 시간, 항상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처음에는 우리 지역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복지사회관 같은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오늘이 이제 역사의 마지막 강의거든요. 역사 부분 마지막 강의인데, 그래서 좀 주변의 문화재, 지난 시간에 박물관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또 박물관까지 가지 않으시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문화재 같은 것, 그런 것도 좀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이제 특히 학교에서 이 현장 체험 이런 거 아주 많이 합니다. 현장 체험 같은 거 많이 하고 체험 학습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과제 같은 것도 많이 내주시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아이들과 한 번씩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들이 요즘에 이 무슨 현장 체험을 나가는 학교 중에서도 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학생들 어떤 모임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좀 우리 문화재를 아끼는 차원에서 또 우리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아이들과 같이 주변 문화재에 대한 관심 한 번씩 꼭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게 또 역사 공부의 시작이니까요. 바라면서 오늘 공부할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면 선사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먼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답니다. 일제시대 이후 우리의 근대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어머님들 금방 보셨다시피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또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이 근현대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겪어봤던, 우리 아주 가까운 이런 근현대사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좀 먼 얘기들 했었죠. 아주 먼 청동시대 유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근현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현대사는 곧 이제 어떤 개인사들, 한 개인의 개인 역사들이 사실 모인 게 하나의 근현대사를 이루게 될 텐데요. 근데 어머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어머니의 삶 속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느 순간이죠? 네, 어머니. 결혼해서 첫 애기 낳았을 때요. 아, 첫애 낳으셨어요. 예. 그때가 가장 좋으셨어요. 결혼하시고. 예. 그럼 죄송한데요. 결혼이 더 좋으셨나요? 아이를 낳으시기가 더 좋으셨나요? 아이를 낳았을 때요. 아, 아버님보다는 아이가 더 좋으셨군요. 일단 그래도 어머님 가장 좋으셨던 순간은 일단 결혼도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어머님 삶 속에서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어느 건가요? 가장 후회되고 막. 예, 그것도 아기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응급실에 갔을 때. 아, 그렇습니다. 참, 제가 어머님 말씀 드리니까 참 저도 가슴이 좀 찡하네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의 이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맞춰져 있으시죠. 이게 참,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참 집사람한테 정말 못 따라가는, 제가 엄마니 그 아이한테 뭘 해주려도 이게 참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참 어머니 좀 위대하신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참 세상의 어머님들한테 다시 한번 정말 존경의 말씀이 이 생각이 들고요. 다른 어머님 또 그럼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가장 좋으셨던 게 무엇이죠? 결혼입니다. 그래서 가장 슬프고 후회되는 건 뭐죠? 결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도 예전에 계셨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건 아니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어머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실 때, 그럼 그때 어머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던 그 순간에 우리나라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런 거 기억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아시안 게임. 아, 아시안 게임.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럼 아이가 이제 86년생인가 보죠? 아시안 게임이 열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시안 게임 당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어떤 아이를 낳은 상황과 아시안 게임과 어떤 상관관계가 좀 있었을까요? 글쎄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건너 사실은 다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근현대사 이야기를 할 때, 이제 80년대 넘어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사 참 중요한 사건 중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제가 제일 먼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통행금지 해제예요. 통행금지 해제. 1982년 1월 5일 새벽 4시입니다. 그때부터 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통행금지가 만약 해제가 안 됐다면,
결혼을 할 수 있는 부부도 못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참 통행금지가 많은 이 커플들을 맺어주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했었을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사실 어떤 개인사에 이 통행금지라는 것 자체가 한 국가의 어떤 국가적 정책의 변화가 한 개인의 삶에 그런 식으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뭐 안 돼, 뭐 들어가지 마, 오늘은 뭐 이러다가 이제 뭐 결혼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었을 거고요. 뭐 그래서 어쨌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통행금지 하나만을 좀 보더라도 이게 국가적인 여러 가지 정책과 개인의 삶이 다 밀접이 돼 있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역사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대표적으로 선거 있겠죠, 어머님. 선거요. 네? 뭐 그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머님 중요하게는 뭐 우리처럼 예전에 이제 보궐선거 하면서 뭐 요즘에도 가끔 보면 선거에 3표, 뭐 5표, 뭐 이런 식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님 가족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 시어머님 모시고 사시고 뭐 시동생에 뭐 다 이제 데리고 사신다, 대가족이시다. 그래서 식구가 한 어른만 한 10명 된다. 그러는데 그날 다 선거날 놀러 가셨어요. 근데 우리 집은 다 A 후보를 지지하는데 뭐 A 후보 되겠지 모르고 다 선거 때 놀러 가셨는데 A 후보가 5표 차이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구들 안 놀러 가고 다 투표했으면 그 후보가 당선이 됐겠죠. 그럼 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또 이 일이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법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민감한 이라크를 파병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법을 두고 뭐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한다. 한 표 차로 결정이 났어요. 근데 내 후보가 그 A 후보가 떨어졌는데 그 후보가 됐으면 만약에 안 갔을 텐데 이게 또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어떤 여러 주변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역사적 관계와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건과 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런 역사적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어머님들이 갖고 계신 가장 중요한 역사적 책임과 가장 역사적인 의무 그건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주시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의무, 역사적 책임은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학교와 어디서 아무리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님 우리 무릎학교처럼 어머님들 슬하에서 아이를 바르게 키워내는 것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도움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또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근현대사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그만큼 중요하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숲을 지나갈 때는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숲을 다 지나가서 딱 뒤돌아봤을 때, 숲이 저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이제 안다고들 얘기를 하죠. 근데 하지만 요즘 조금 말이 바뀌어서요. 이제 우리가 숲 안에 있더라도 우리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긴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이 숲을 벗어나려면 이쪽 방향으로 몇 미터를 더 가야 될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될지, 즉 자기의 진로나 상황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숲,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대사,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현대사라는 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중학교 3학년 이 사회교과서에 이제 그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람의 글이 나옵니다. 이제 아이들은 다 아는 내용일 텐데요. 제가 잠깐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인류 역사를 이제 한 50만 년을 인류가 이제 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 인류 역사 50만 년을 줄여서 24시간 하루로 친다면, 그걸 하루로 줄인다면 농업은 밤 11시 56분에 시작이 된 겁니다. 밤 11시 56분에 이제 농업을 시작한 거예요. 하루 중에. 그리고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이런 문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떤 문자를 쓰고 이런 문명들은 11시 57분이요. 그때서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 사회의 발전, 어떤 근대적인 사회의 발전은 11시 59분 30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이제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얘기했듯이 그 마지막 30초가 하루 전체를 다 합친 것만큼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불러왔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고려 때나
고려 시대에 살던 사람, 고려 초에 살던 사람과 조선 초에 살던 사람이 500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고려 초의 사람과 조선 초의 사람의 생활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라고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조선초로 넘어오면 의생활에 있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목화가 들어오면서 뭐 속옷을 입었다든가 이런 변화들이 좀 있었겠지만 그건 요즘 우리가 매일매일 겪어가는 변화에 비하면 정말 작은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정말 이 눈코 뜰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를 우리가 숲속에서 놓치고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근현대사를 항상 이렇게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변화를 좀 인식해서 그래서인지 이 교과서에서도 요즘에 아주 이 근현대사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님들 언뜻 기억해 보시면 중고등학교 때 이 국사 시간 같은 때 이제 이 근현대사에서 배운 거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언뜻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머니 국사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지금 아예 여쭤볼까요? 어머님들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아무거나 뭐 사람이나 뭐 인물이나 뭐 사건이나 뭐나 저보다 머리에서 딱 떠오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 어머니 뭐 아무 분이나. 3.1운동. 3.1운동. 아, 3.1운동 있으시고요. 또요. 아, 유관순 누나 만세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 삼국사기. 그렇죠. 삼국사기에 관련 내용으로 주로 다 우리가 다 그 삼국시대의 걸 배운 거니까요. 근데 주로 좀 보면 이 해방 이후에 관련된 건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사실은 해방 이후의 것들을 예전에는 잘 안 가르쳤어요. 선생님들이 제 기억에도 이렇게 쭉 국사 시간 하면 야, 이 다음부터는 자습해라. 뭐 별로 잘 안 나온다. 그러셨고 주로 이제 옛날 뭐 이제 삼국시대 뭐 그 통일신라, 고려, 신라 그래서 중요한 그나마 다루는 게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독립운동, 그 정도까지 좀 하시고 그 이후에 해방되고 나서는 거의 잘 안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이후의 시대를 하나의 과목으로 묶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요. 근현대사라는 게 따로 과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동안은 다루지 않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다룰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민주화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정권들이 아무래도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정권의 정통성이 취약하다 보니까 근현대사에서 다룰 만한 얘기들이 별로 없었던 거겠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홀히 다루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어떤 근대적 사회, 보다 본격적인 근대사회로 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근대적인, 그리고 근현대적인 사건들을 좀 정리하게 되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머니들 그 중학교 교과서예요. 중학교 교과서에 근현대사랑 관련된 부분이 몇몇 단원들이 나오는지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국사가요, 어머니. 한 권 갖고 2, 3학년을 쭉 같이 배우거든요. 같이 배우는데 총 10개의 단원입니다. 총 10개의 단원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현대사라고 말할 수 있는 단원이 10개 단원 중에서 4개 단원입니다. 총 10단원 중에서 4개 단원인데요. 이제 보통 7, 8, 9, 10단원이 이제 근현대사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7단원은 이제 개화, 주로 이제 개화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제 조선 말부터 시작해서 뭐 이양선 등장하고 흥선대원군 등장하고 뭐 개화파 나오고 갑신정변 막 이모군란 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사건들을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배우냐면 1894년 이른바 갑오개혁.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갑오개혁이죠. 이제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이제 막 그랬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7단원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단원부터는 이제 주권수호운동이다. 그래서 주권수호운동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오개혁 이후부터 이제 식민지가 되기까지 우리 한일합방 전까지 그래서 주로 이제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독립협회부터 시작해 독립협회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신간회, 신민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국채보상운동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요 단원에요. 그리고 이제 9단원에 넘어가면 이제 이때는 이제 식민지 시기를 배우는 거죠. 일제의 시야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제의 식민지 시기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항상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항상 역사는 우리 입장에서 쓰여지는 거니까
식민시기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는 우리가 독립운동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민족의 독립운동, 그래서 독립운동을 주로 이야기하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민지 시기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945년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10단원에 대한민국의 발전.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 광복 이후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지금 교과서에는 광복 이후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노무현 정부의 출범까지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총 10개 단원 중에서 근현대사로 다루는 단원이 한 4개 정도의 단원이 되고요, 어머니. 저 4개 단원 중에서 1개의 단원, 마지막 한 단원은 어머님들도 너무 잘하시는 단원이죠. 해방 이후에 어머님들 우리나라 근현대 산업화의 단계들, 산업화, 도시화, 그 밖에 여러 가지 88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오늘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국사 교과서의 10분의 1은 어머님들 훨씬 더 잘하시는 거죠. 자신감을 가시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저 근현대사. 특히나 저 부분만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능 시험에 따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쪽 이과 계열을 갈 학생들은 이제 사회탐구를 요즘에 잘 선택하지 않는데 7차 교육 과정에서 이제 문과 계열, 뭐 법대나 뭐 경영대나 뭐 이런 뭐 영문과 문학 계열이나 이런 쪽을 지망한 학생들은 저는 사회탐구 계열을 꼭 선택을 하게 되고요. 사회탐구 계열이 11개 과목 중에서 이제 3개나 4개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고3 때가 되면요. 근데 그 중에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저 근현대사라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자녀분, 이제 아이들 중에서도 어떤 그 문과 쪽에 소질 있는 아이들이라면 특히 근현대사에 좀 집중해서 좀 더 잘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 어머님들 제가 눈이 교과서 한번 보세요, 말씀드리는데 교과서 한번 보시면 놀랄 일 참 많으실 겁니다. 예전 교과서에 비해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나 근현대사 부분은 이 다루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 이제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 이제 그게 이제 시대적 변화와 그러니까 교과서도 시대적 변화와 같이 가는 거니까요. 이제 북한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이제 북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무슨 얘기하게 됩니까? 통일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뭐 8.15 뭐 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통일에 관해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과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가 통일에 관련된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거 우리 잠깐 보시고 우리 다음 주제로 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봄꽃 송이송이 통일의 꿈 엮어서 북녘으로 띄우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삼천리 꽃바람 분다. 백두산 이른 단풍 갈바람에 실어서 봄편지 답장으로 띄어보내며 한라에서 받아보는 북녘의 가을 삼천리 금수강산 꽃물이 든다. 남북으로 오가는 꽃바람 단풍 물결 첩첩 철조망에 철의 장막 둘렀어도 해마다 오는 봄을 어찌 막으리. 삼천리 하나로 동일꽃 피우는 날 그날 위해 모든 이의 가슴 속에 꽃이 하나 심는다. 네, 어떠세요, 어머니 보시니까요? 참 그 아이들이 참 생각하는 것보다 참 이렇게 좀 성숙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어떤 국가적 문제에서까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것도 다 이제 이 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에서 다루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제 근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근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신문을 잘 활용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문이요. 요즘에는 이 세계적으로 이제 워낙 영상 매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세계적인 어떤 이 오피니언 리더들, 이 세계적 어떤 이 대세, 여론을 이끄는 층들이 이제는 신문보다는 방송 쪽으로 많이 옮겨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문이 주는 이 효과, 신문이 주는 효용성, 이런 게 아주 굉장히 큽니다.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노력해서 다 이렇게 녹화해두고 그러지 않으면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죠. 근데 신문 같은 것들은 모아두면 이게 활자가 갖는 힘이죠.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문들을 많이 이용을 해보면 이 근현대사에 관련돼서 아이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연애할 때요. 물론 저는 이제 딴 사람과 연애한 적은 없고요. 집사람과만 연애를 했는데. 그래서 네, 참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군요.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빨개지고 그래서 어머니 이제 연애하려면 서로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공부까지 했어요. 연애하는 법.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제가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데이트할 때 할 수 있는 뭐 777가지 방법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제가 정확하게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워낙 오래된 거라서 그 책 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재미없는 영화, 완전히 망한 영화 마지막 날 하는 날 조조를 둘이서 꼭 보러 가라. 그러면 그 극장이 다 둘만의 것일 거다. 아무도 없으니까. 에? 뭐 그런 방법도 있었고 아주 제가 재밌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뭐 이제 여자친구가 신발끈이 풀어지면 단정히 무릎 꿇고 앉아서 신발끈을 탁 매줘라. 그러면 여자는 당신의 하얀 뒷덜미를 보면서 당신에 대한 신뢰를 느낄 것이다. 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집사람 신발만 보고 다녔어요. 저 언제 풀어지나 저거 저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데이터셋에서 하는 방법들이었어요. 참 재밌게 봤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사람한테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이 태어난 날에 신문을 구해다 줘라 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참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말을 이제 이 얘기를 했던 저는 못 해봤어요. 저는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태어난 날이 음력으로 따지면 석가탄신일이고 양력으로 따지면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날은 신문이 안 나왔어요.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어쨌건 그런데 신문을 받아보고 이제 선물했다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죠. 네가 태어나던 날, 네가 세상에 태어나던 날 세계에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자기 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요. 아, 내가 그냥 이름 없이 태어나서 이름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이런 거대한 사회 속에서 반드시 하나의 어떤 역할,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사실 이제 지금 대충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이 90년을 전후한 나이들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머님도 세계적으로 굉장한 급변이 있었죠. 네. 공산권이 무너지고 있었죠. 네. 공산권이 무너지고 있었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때 막 군대 입대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막 너무너무 놀랐었죠. 사실 군에서 이제 막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막 놀라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군에 있을 때 걸프전이 막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네가 태어났을 때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었다. 이 와중에 네가 태어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아이들이 근현대사에 관련된 굉장히 관심, 흥미를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때 신문을 어디서 구해요? 구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시면 책임 목록 해서 보시면 자료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으니까요. 도서관 가셔서 꼭 우리 아이 생일날 나왔던 신문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아이한테 감동적인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신문 이렇게 스크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침 신문 오면 바쁘시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상대적으로 좀 보시면 좀 기사들 이렇게 좀 형광펜으로 딱 이거는 이제 아버님이 보실 거, 이건 뭐 아이가 볼 거, 이런 거 좀 해두시면 좋고 중요한 것들은 좀 스크랩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스크랩을 한 거를 갖고 왔어요. 제가 자 이제 어머니 보세요. 이게 한 신문에 나오는 이 스크랩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뒤를 보면 이 달력이죠. 달력을 오려서 이렇게 갖고 임시민간 뭐 치료법 이래서 이제 신문에 이거 이제 모 신문에 나오는 코너가 나오는 거죠. 이걸 다 이렇게 이제 볼거지 붙이셔서 이걸 다 이렇게 이제 스크랩을 한 거예요. 예? 이걸 하신 거고 뭐 이거 외에도 임시민간요법 뭐 일반 상식 따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위생생활 근데 여기 안에 보면 뭐 도마가 들어오질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만 따로 이거를 이제 누가 하신 거냐 이제 작고하신 저희 아버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제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다 이제 이걸 보고 참 이제 아버님 생각이 참 많이 났었어요.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앉으셔서 이거를 왜 하셨을까? 나중에 이제 한 번은 이제 아버님이 이거 저 어떻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거 외에도 뭐 이렇게 한자 같은 거, 뭐 영어회화는 영어회대로 따로 모으시고, 한자는 한자대로 따로 모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크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자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이렇게 스크랩을 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이게 이제 74세 작고하셨는데, 그 70 넘으신 노인이 이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근데 어머님들도 70 넘으신 노인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신문 같은 거 이렇게 페이지로 그냥 이렇게 막 버리시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한 번씩 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걸 오리시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움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움되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역사랑 관련된 특집 기사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조선시대 뭐 어느 유물이 발견됐다. 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어머니 오셔서 아이들 교과서에다가 그 단원, 조선시대 어느 단원인데다가 한번 붙여줘 보세요. 이거 어머니 힘든 게 아니고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그렇게 붙인 아이들을 봤어요. 어머님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선생님, 이제 조선시대 배우는데 선생님 요새 이런 일이 있었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걸 보면서 어머님이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노력 없이 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문, 특히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도 하시고 중요한 거 관련되는 건 아이들 교과서에 좀 붙여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선물도 좀 하시고 하는 식으로 신문을 많이 좀 이용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근현대사 얘기까지 이걸로요. 우리가 이제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다음 강의부터는 우리 일반 사회에 관련된 내용들. 크게 이제 지리, 역사 얘기 다 했고요. 일반 사회에 관련된 내용들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강의 때까지 뵐 동안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